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갈공명이 천하의 배필 황승원이의 딸 황월령이를 만나는 과정과 또 황월령이는 아주 기재이면서 천하절색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아주 추녀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추녀로 알려져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스승 사마의 선생 장원 그러니까 여튼 생일날 장원에 들렸다가 그 뒤에 동굴에서 황승원이가 낸 기문을 기지를 발휘해서 1등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부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황승원이가 내준 말을 타고 요 별장에 그러니까 남쪽으로 30리를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말을 타고서는 오게 됩니다. 그 말을 타고 와서 그 별장이 뭐 어마어마해요. 몇십만 평이 되니까. 그러고서는 문이 정문이 일반 성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커요. 그 성문 앞에 이제 딱 도착을 하는데 송아지만한 개들이 30마리가 삥 둘러쌉니다. 아주 그냥 가들 송아지만한 그런 개들이에요. 엄청 큰 개들이. 요게 이제 황월령이가 만든 로버트인데 겉에는 개의 이제 거죽을 입혀가지고 똑같아요. 일반인들이 볼 적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갈공명이는 딱 보고서는 이제 알아요. 이게 로버트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아무 소리도 않고서는 이제 말에서 내려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이제 황월령이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집 곳곳마다 지금 말하자면 이제 CCTV를 이렇게 다루듯이 잠만경으로 해가지고서는 꺾는 데는 다 이제 유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안방에서 다 볼 수가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전기가 없었으니까 이 각도를 딱 해가지고서는 유리 딱딱 해가지고서는 지금 정문에서 어떤 남자가 잘생긴 남자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딱 보니까. 그런데 만들어 놓은 개들은 삥 둘러서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피명구를 얼른 쓰고서는 밖으로 나와서 대문을 그러니까 이제 정문을 열었어요. 열고서는 딱 보니까 헌헌 장부예요. 키가 그냥 부처 늘씬하게 생기고 아주 잘생겼으니까 귀공자로. 그러니까 황월령이가 딱 볼 적에는 이제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고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계속 한 얘기도 있고 오늘 사마의 선생 생일인데 거기를 간다고 아침부터 말을 타고 갔는데 그 말을 이제 이 청년이 타고 왔으니까 딱 이게 감을 잡는 거죠. 이게 1차 통과를 해가지고 나한테 한번 보라고 이렇게 보냈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문을 열고서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갈공명이 이제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집채만한 호랑이들이 10마리가 딱 둘러싸는 거예요. 그런데 제갈공명이는 딱 보고서는 알죠. 요게 또 로버트구나. 그러니까 겉에는 이제 막 호랑이 가죽을 이게 씌워놨으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갈공명이 이제 딱 알으니까 이 황월령이도 딱 눈치 보니까 이 로버트라는 걸 딱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으세요. 하고서는 이제 안채로 들어갔는데 거기 안채 별채에는 보니까 만권당 써 있어가지고 큰 별채가 있습니다. 집이. 그리고서는 이쪽에는 이제 안채가 있고. 그러니까 황월령이가 그래요. 저 만권당에 가서 아까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만저만 해가지고서는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손자병법 책자를 찾으세요.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이라고서는 이제 안채로 들어가요. 황월령이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가서 만건당에 이제 들어갔는데 쭉 정리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 여기에 돼 있는 것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주, 산술, 뭐 18관 무예까지 책자가 쫙 있어요. 그런데 제갈공명이 이제 그 예장군에서 만건당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봤던 그 만건당 그 거기 진열해 놓은 거하고는 약간 달라요. 배열이. 그 이제 쭉 구경을 하면서 책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안 본 책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꺼내가지고 이건 뭐 해야 되나 쭉 넘겨보면은 탁 머리에 다 들어오니까 천재인가. 그러니까 책자 한 권 읽는데도 말하자면은 이제 지금 얘기하자면 5분도 안 걸려요. 쭉 보고서는 탁 꽂아놓고 또 쭉 가다가니 그런데 이제 못 보던 책들이 좀 많아요. 이제 그것을 꺼내가지고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만건당 문이 열리면서 한 처자가 이제 차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갈공명이 딱 보니까 아까 그 정문을 열어준 그 처자하고 모양새는 똑같은데 얼굴은 180도 틀려요. 아까는 약간 공부에다가니 추녀였었는데 지금은 경국지색, 그렇게 미인일 수가 없습니다. 환하면서.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원래는 이제 그렇게 처자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아까 문 열어준 분은 좀 틀립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보는 처자하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실례인 줄 알면서도 무심코 이제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기가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황홀령이가 아무 소리 않고 차 드세요 하고서는 손자병법 책을 구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만건당 여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못 보던 책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보느라고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홀령이가 그러면은 내가 그 손자병법 책자를 아는인가 내가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한 번에 가가지고서는 딱 뽑아가지고 와요. 그 제갈공명이 이제 차를 마시고서는 났는데 안채로 들어가서 지금 그 곡기를 준비해 놨으니까 밥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걸 드시고 가십시오. 내가 아버님한테 드릴 이 손자병법 책자하고 또 딴 아버님한테 드릴 물건이 있으니까 그걸 준비할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채를 이제 두르라게 해요. 그러니까 황홀령이는 아까 그 정문으로 나갈 적에는 인피명구를 썼었고 요 만건당에 들을 적에는 인피명구를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홀령이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때 당시에 여튼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한 20년 전에 황홀령이가 이제 4살 때 그때는 뭐 그 황건적 난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전국적으로 그냥 막 그 소동이 일어나면서 황건적 대장들이 다 죽었다고 해도 그 잔당들이 어쨌거나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낮에는 산속에 숨었다가니 밤에는 나와서 이제 마을을 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을이 습격을 당하면 그 마을은 이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산속으로 들어가서 황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황건적한테 내 가족이 당했는데 나는 또 황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마을을 습격해요. 그러니까 황건적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황건적 잔당들이. 여튼 그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먹을 게 첫째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 난민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못 해주니까 군벌들이 일어나가지고 군벌들은 뭐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하느라고 이 백성들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신경을 써도 이 황건적들을 다 소탕을 하고 이 저기 젊은 애들을 전부 그 병사로 흡수를 해도 또 생기게 돼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 인간.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가 이 안정이 되고 치안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 고통은 백성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전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쨌거나 마지막 고통은 백성들한테 다 돌아가요. 위정자들이 좀 어렵게 할 때. 그때 이제 그 난민들이 엄청 그 많았는데 이 난민들은 갈 데가 부잣집밖에 없어. 부잣집에 가면은 먹을 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게 좋은 얘기를 하면 식객인데, 식객. 그러면 이제 이 난민들이 막 황승원이 집에도 많이 그 몰려왔어요. 많을 적에는 막 3,000명. 그 적을 적에도 뭐 800명. 이렇게 이제 계속 거기 황승원이한테 붙어서 이제 도부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생산력이 막 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여자들은 허드렛 일을 합니다. 밥만 먹고 지금 얘기를 하자면은 월급을 안 주고서는 노동을 생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이제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 난민들은 어쨌거나 이제 거기서 좀 생활이 좀 정착되고 고향이 이제 뭐 수복이 됐다. 고향으로 이제 가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받으면은 고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난민이 생기면 또 오고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일은 이제 부엌에서 부엌대기 일을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길쌈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시침을 하는 그 여자들도 이제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길쌈해 놓은 것을 갖다가 옷을 만드는 거죠. 지금 같으면 이제 뭐 미싱으로 한다든지 뭐 하여튼에 그 대대적으로 이렇게 만들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바늘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떠가지고서는 옷을 만들어야 돼요. 그 이제 솜씨 좋은 사람들이 그 이제 뽑혀가지고 이 옷을 만들고 했는데 황홀령이가 4살 때 이 시침하는 그 여자 중에서 한 여자를 엄청 따라요.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이 황홀령이는 그 여자 옆에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침하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일 가서 이제 그 황홀령이가 그 여자 옆에 앉아가지고 뭐 둘이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황승원이가 하루는 이 황홀령이 4살 때 이렇게 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 우리 그 가족 중에서는 가르쳐 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하고 덕하고 춘추시대 그 위에 주나라 시대 그러니까 뭐 그 강태공이 이야기하고 이은이 이야기하고 그게 막 줄줄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뭐 노자, 장자 이야기하면서 도와 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공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4살 먹은 그 어른의 입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는데 황승원이밖에 없는데 황승원이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황홀령이 입에서 그게 막 줄줄줄줄줄줄 나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얘야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니? 그러니까 그 시침하는 그 여자한테서 이렇게 매일 이야기하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시종을 불러가지고 야 가서 그 시침하는 그 여자를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래갖고서는 이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딱 보니까 황승환이가 보니까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딸의 가정교사가 되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딸 방 바로 옆에 큰 방을 하나 비우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귀거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황홀령이의 스승이 되는 거죠. 이 스승이 이제 누구냐면은 오매산의 선녀예요. 그러니까 그 선계에서 지상에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그 오매산 거기에 이제
산에 이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황건적이 막 와가지고서는 분탕질을 하니까 그 산에서 못 있고 이 인간 세상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그 황승원이 집까지 이게 흘러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 이제 이 솜씨가 있으니까 뭐 머리에 든 학문이 뭐 아주 무궁무진하고 그게 황홀령이한테 그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황홀령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인피명구 쓰는 것을 한번 배우고서는 인피명구 쓰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아주 잘생겼는데 인피명구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반꼼부로 해가지고서는 약간 정상에서 떨어지는 이 인피명구를 쓰고서는 장난하기를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그러고서는 이제 커가면서도 인피명구를 또 만들고 그거하고 똑같은 것을 또 만들면서 그 인피명구를 또 이제 그걸 쓰고 그러니까 제갈공명이를 처음에 만나러 나올 적에도 그 반꼼부로 돼가지고서는 약간 추한 쪽 그걸 쓰고서는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형주의 백성들이 이 황홀령이를 볼 적에는 이 인피명구 쓴 얼굴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황승원이 딸 황홀령이는 못생겼다. 추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진짜는 아주 그냥 경국지색으로 잘생겼는데 이렇게 이제 그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황홀령이가 이제 배우는 것은 기문둔갑 그리고서는 뭐 여튼 안 배우는 게 없으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무예까지도 말 타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이 오매산 손녀한테서 다 그 배워요. 그런데 이제 이 제갈공명이 밥을 다 이제 먹고서는 일어서려고 하는데 황홀령이가 보따리 3개를 가지고 그 안방에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요것을 그 아버님한테 갖다 주십시오. 이랍니다. 여기에 그 아버님이 갖다 달라고 하는 손자병법 책자도 요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따리 3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갈공명이 그걸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와서 이제 그 사마의 선생한테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황승환이한테서 대인 가서 무사히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보따리 3개를 딱 주니까 황승환이가 그래요. 거기 장원에 그래 그냥 잘 들어갔는가.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해서 추녀가 나와서 안에 들어갔는데 호랑이가 있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안채로 들어가서 만권당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절세 미인이 차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준비해 놨다고 하길래 밥을 먹는 동안에 이 보따리 3개를 준비해 놓길래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황승환이가 딱 알아들어요. 처음에 문 열어준 여자하고 그 만건당에서 들어와서 차를 가지고 온 여자하고 같은 우리 딸이다. 우리 딸이 인피명구 쓰기를 좋아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적에는 인피명구를 안 쓴다. 그러니까 자네를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일지. 그런데 아직은 통과를 못한 거고 두 번째 문제를 통과해야 되네. 그래 자네는 생각할 때 우리 딸이 어떤가?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제갈공명도 화통 아닌가?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네. 그러고서 이제 보따리를 이렇게 여는데 첫 번째는 그 손자병법 책자가 쫙 나와요. 그 두 번째를 열었는데 두 번째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그 거의 털로 만든 배구선.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평상시에 이 붙이고 다니는 부채. 그게 나옵니다. 그 부채가 이제 그 사연이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 오매산 선녀가 18년 동안 황승원이 집에서 황홀령이를 가리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나가보니까 큰 거위가, 그러니까 뭐, 황소만한 거위가, 그 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매선 선녀가 그래요. 내가 지금 그 선계로 갈 때가 됐다. 그 이제 황홀령이가 이제 22살 때죠. 그러니까 18년 정도 이제 가르쳤으니까. 그 이제 황홀령한테 그래요. 이제 이별할 때가 됐구나. 그런데 앞으로 100일 동안 저 거위가 털갈이를 해야 되니까 내가 그 털을 뽑아서 너를 주마. 그래갖고서는 이제 깃털을 가서 이제 이렇게 손으로 툭툭툭 대는데 툭툭툭툭 다 이제 이렇게 뽑혀요. 뭐 힘을 안 줘도 털갈이를 할 때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요 깃털을 모아가지고 이 황홀령이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요걸로 부채를 만들면은 아주 기가 막힌 부채가 된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서는 이제 100일이 지나서 요 오매산 선녀는 요 거위를 타고 선계로 갑니다. 그 이제 선계가 우리나라인 거 알죠? 그 이제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그 거위를 타고서는 이제 오매산 선녀는 선계로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홀령이는 그 거위 깃털로다가니 이 부채를 만듭니다. 아주 정성을 탁 들여가지고. 그 황성원이가 어느 날 딱 보니까 딸이 이 거위 털로다가니 부채를 만드는데 아주 그냥 고급스럽고 멋져요. 그러니까 이제 황성원이가 아이가 조금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얘야 그거 만드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황홀령이가 그래요. 아이고 우리 스승님이 주고 간 거위 깃털로다가니 부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성원이가 그래요. 그거 만들어 가지고 놔줄 거지? 그러니까 황홀령이가 아버지 요것은 제 나중에 난군 될 사람한테 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배구선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지금 보냈다는 것은 제갈공명이 내 난군으로서 흡족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세 번째 그 보따리를 끌렀는데 거기에서는 주먹밥이 3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황승원이가 그래요. 이것은 3일 후에 여기서 만나라는 뜻이다. 그러면은 그 제갈공명한테 얘기합니다. 3일 후에 여기서 만나서 아마 우리 딸이 문제를 낼 거다. 거기를 통과해야 다 자네가 진짜로 장원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아까 그 동굴에서 내가 기문을 설치해 놨는데 자네가 진짜로 그 기문을 통과할 수 없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그럽니다. 내가 그 기문을 통과할 수는 있었지만은 우리 동문들 중에서는 내가 봤을 때 그 기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그 기문을 그냥 기문을 알고서는 통과했다고 하면은 우야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통과 못하는 것처럼 하고서는 앉아있다가니 기발한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그게 통과를 한 겁니다. 우리 동문들을 위해서. 그런데 기문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좀 많이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황승환이가 그래요. 우리 딸이 아마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 기문을 가지고 시험을 할 건데 자네가 3일 동안에 그 기문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오게. 내가 메모해 놓은 그 책자가 있네. 하고서는 이제 뒤에 옆에다 이제 그 저기를 차고 다니니까 거기에서 기문 그 메모해 놓은 책자를 제갈공명한테 줍니다. 이걸 3일 동안 이제 공부하고 오라고. 그 제갈공명이 알았습니다. 이거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3일 후에 문제가 나오면은 내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마위 선생도 그래. 그 3일 후에 만나 가지고 두 번째 문제도 자네가 딱
통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게. 만약에 두 집이 맺어진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중매를 자청하네. 그 이제 사마의 선생이 이제 중매를 쓴다고 그래요. 원래 이제 그 중매쟁이가 있어야 되니까. 옛날 그 결혼할 적에는 이 다 아는 집안에서도 가운데에다 중매쟁이를 세웠어요. 그래야 이게 진척이 되니까. 뭐 당사자끼리 만나든지 사돈 될 사람끼리 만나서도 진척을 앞으로 진척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저기에서는 그 옆에 말하자면 이제 대변인이죠. 대변인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그래야 이게 이제 굴러가게 됩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이제 사마위 선생이 나중에 이제 그 둘을 맺어주는 중매쟁이 선생이. 그러니까 하나는 아주 아끼는 제자였고 또 하나는 절친한 친구의 딸 해가지고서는 제갈공명하고 황홀령이가 이제 3일 후에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넷이 만나요. 넷이 만나가지고 황홀령이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어복포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로 갑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복포에 가요. 어복포는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이제 계곡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계곡인데 들어가는 입구는 엄청 그 좁아요. 들어가는 입구는. 그러니까 그 나올 적에도 딴 데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전부 절벽이라. 그러니까 들어간 뒤로 다시 나와야 돼요. 거기를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어복포인데 여기에다가니 그 황홀령이가 그러니까 그 오매산 선녀 스승하고 여기 와서 이제 그 기문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문을 엄청 설치를 해놨습니다. 가는 곳곳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시각에 따라서 이게 변해요. 이 기문이 아주 그냥 어렵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막 자동으로 이렇게 변하니까.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는 입구는 이제 다 이게 돌로다가니 막아놨는데 거기를 돌을 치우고 어떤 그 표지판을 이렇게 이제 나중에 세우게 돼요. 요 기문장치 해놓은 뒤에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여기에는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민간인들은 접근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딱 군사시설이 이제 설치되어 있다고. 그리고서는 이제 소문은 여기에서 군대 훈련을 하는데 20만 명 병사들을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쫙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형주 전체에는 그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남욱군이라든지 민간인들은 접근을 안 합니다. 군사시설이 돼 있다고 하니까. 군사시설 돼 있는 데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철조망 쳐놔가지고서는 그 옆에 접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더했죠. 그래서 여기서 그 군대를 조련한다든지 병사들이 있다든지 하면은 민간인들은 감히 이제 범접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어복포에 들어가서 그 기문을 제갈공명은 무사히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제갈공명이 이제 역으로다가 이제 문제를 또 내요. 문제를. 그래가지고서는 사마의 스승하고 요 황승원이하고는 둘이 여기에 들어갔다가니 못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홀령이가 아주 그냥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하고 황홀령이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황홀령이가 아주 경국지색 천하절색인데 그 인필명구를 쓰고서는 하여튼 이게 밖에 돌아다닐 적에는 인필명구를 쓰고서는 돌아다니니까 일반인들이 알 적에는 완전히 그 추녀로
황승원이 딸은 추녀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아주 뛰어난 기재인데, 그것은 이제 기재라는 것은 알아요. 막 여튼 그때 로버트도 만들고, 그때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안에는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해야 되니까, 중력 상태에서 그것을 황홀령이는 다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내 가지고서는 계속 움직이도록 이렇게. 그 나중에 이제 이 제갈공명도 황홀령한테 좀 배워가지고 그 닭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 이제 새벽에 홀드로 이렇게 만들고, 여튼 그 황홀령이하고 제갈공명하고 만나면서는 이 시너지 효과가,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엄청 뛰어난데 더 이제 그 황홀령이 내조에서, 그러니까 황홀령이는 겉으로 이제 드러내는 것은 좀 덜해요. 이 스승이 선녀를 만나가지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은 제갈공명을 뒤에서 내조를 하면서 제갈공명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모르는 점이 있으면은 이 황홀령이가 거기에 대해서 보탬을 주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북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